그러니까 나한테 무례한 행동을 하거나 했을 때 그냥 참으면 저는 안 된다고. 그렇다고 미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만났을 때는 항상 나이스하게 인사하고 이 사람이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는 몰라야 돼요. 적을 만들지 않는 화법 같은 게 있을까요? 적을 만들지 않는 화법.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어떤 거 같아?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되게 좋아.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되게 싫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동이 아군이랑 적군만 있는 거야. 그런 행동들을 저는 가장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 행동이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평가를 극단적으로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차라리 이게 나. 쟤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그냥 요 정도에서 끝나야 되는데 쟤는 정말 별로야. 어떤 사람은 쟤 너무 좋아.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건 내가 굉장히 사람을 대할 때 극단적으로 대한다라는 거거든요. 잘해주는 사람한테 너무 잘해줘. 싫은 사람한테 너무 티나게 싫어. 이게 저는 되게 사회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마이너스가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만약에 적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적이 없어요. 미운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되게 희한하게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볼 때는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도대체 어렸을 때 어떤 환경에서 했길래 자랐길래 저렇게 됐을까 하면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행동에 대한 거를 안타까움으로 가면 안쓰러워요. 밉지 않아. 대신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한테 욕을 한다거나 나한테 막 욕을 하고 막 나를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지. 제가 뭐 신이 아닌 이상 괜찮아. 계속 욕해도 돼. 나는 감내할 수 있어. 이건 아니에요. 단지 그런 걸 한번 딱 받았을 때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나도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안쓰러워요.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사과를 받아내요. 그냥 참지 않아요. 예전에도 이제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조금 무례하게 저한테 행동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무례하게 행동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이분이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한 4-5시간을 했어요. 그러고서 되게 이해가 갔어. 안쓰러웠어. 그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서 이제 장문에 이런 마음이셨을 것 같고 너무 힘드셨을 것 같고 너무 이해가고 그렇게 쓰고 나서 결론은 근데 저한테 이렇게 했던 거는 사과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요. 그리고 사과를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무례한 행동을 하거나 했을 때 그냥 참으면 저는 안 된다고. 그렇다고 미운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다시 잘 지내는 거예요. 다시 잘 지내는 거지 적이 되고 나한테 이런 행동했으니까 다시는 저 사람이 말 안 할 거야. 안 만나. 이게 이제 내가 적을 만드는 행동들이거든요.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해? 어떻게 나한테 이래? 이러면서 다시는 난 너랑 상종도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딱 끊어버리는 거. 이게 이제 적을 계속 만들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되게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이 있고 별로 나한테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 정도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거리를 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나자 그래 만나야지 적극적으로 내가 너무 만나고 싶어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리를 좀 둔다. 하지만 만났을 때는 항상 나이스하게 인사하고 이 사람이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는 몰라야 돼요. 그래야 사회에서 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나에게 무례했거나 나에게 잘못한 행동에 있어서는 참으면 안 되고 나이스하게 그거에 대한 사과를 저는 받아내는 게 나의 정신건강에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이나 화법이라고 하는 건 내가 받고 싶은 대접. 저는 항상 삶의 기준이 그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대접을 남에게 하자예요. 어떤 대접을 받고 싶어? 말을 툭툭 내뱉는 싸가지 없게 하는 그런 말투를 나는 받고 싶어? 아니면 어떤 말투를 받고 싶어? 그 기준으로 treat others as you wanna be treated. 이 말은 저 애들한테 되게 많이 해주는 말이거든요. 너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treat others. 대접해라. 이게 어떻게 보면 적을 만들지 않는 화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소중한 관계를 좀 꾸준히 잘 이어가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소중한 관계를 꾸준히 이어가는 방법. 저도 이거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긴 해요. 계속 연락하고 막 그런 거를 좀 잘 못하는 편이긴 한데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챙겨주는 거. 계속 내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를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선물이 될 수도 있고 같이 밥을 먹자 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하는 것 중에 되게 좋은 거는 뭐냐면 생일날 저는 식사를 대접해요. 사실 생각보다 살다 보면은 1년에 한 번 만나기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보통 생일이 되면 뭐 생일 축하해 하면서 카톡 요즘 선물 좋으니까 카톡 선물 띵 하고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기억에 안 남을 것 같아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소중하고 되게 오래 가고 싶은 관계인 경우에는 생일날 제가 밥을 대접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 이제 생일 주간에 제가 그 예약을 해서 좋은 곳에 모시고 가서 맛있게 밥을 먹으면서 서로 또 대화를 하는 거? 적어도 그렇게 계속 1년씩 하면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만나니까. 그거 되게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 간의 오해로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방법 같은 건 서로 오해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다. 이거는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당연히 그 오해를 푸는 작업부터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사실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부부싸움도 얘기를 둘 다 들어봐야 안다고 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상황과 저쪽에서 생각하는 상황이 보통 달라요. 그래서 판사님들 되게 힘들 것 같아. 진짜 누가 맞는 거야? 막 이럴 것 같아. 그래서 보통은 소원해주고 오해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은 내 상황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었고 저쪽 상황에서는 저렇게 생각했었고 일단은 당연히 오해부터 푸는 게 1번일 것 같고 그게 풀리면은 관계는 이제 개선이 당연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오해를 풀자! 뭐가 필요해? 만나야 돼. 만나자! 라고 말을 누가 할 거냐? 이거야. 그러면 이 자존심을 이제 내려놔야 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오해가 생겨서 약간 멀어졌어 라고 했을 때 내가 내려놓고 만나자 라고 한마디를 내가 건네는 그 용기가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만나서 최대한 담백하게 내가 생각하는 바를 얘기를 해요. 나는 원래 이래서 이랬던 거고 저래서 저랬던 거고 너는 근데 어떻게 생각했니? 그러면서 사실은 그게 아니었고 그러면서 그런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상황을 서로 마주할 수 있는 거. 서로가 이제 오해가 있다는 건 아는데 만나는 걸 되게 회피하시는 분들 그런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분한테 좀 시간을 주는 게 좋은 건지 그런 것도 좀 고민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쉽지 않아져요. 그래서 만약에 풀고 싶다면 저는 바로 푸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부부싸움을 할 때도 그런 거 못 참거든요. 그러니까 이 답답함을 못 참아. 관계에 있어서. 그러면은 항상 내가 먼저 내밀어야 돼. 내가 이때는 이래서 저랬고 저래서 저랬고 너는 난 그래서 속상했고 막 이런 거를 전 개인적인 성격으로는 그거를 참지 못해요. 이 사람이랑 내가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한다고 생각하면. 근데 만약에 뭐 됐다 이 정도의 관계라면 저도 그냥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는 안 할 것 같긴 한데 적어도 그 관계의 끈 맺음이 나에 대한 인상을 그렇게 나쁘게 만들고 싶지는 또 않아 해요 제가. 그래서 항상 좋은 관계로 풀고서 소원해주고 멀어질 수는 있는데 이게 막 애매한 관계로 끝나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걸 참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보통 손을 내밀어요. 만나서 좀 얘기를 하자. 만나자라고 했는데 싫어. 그럴 수 있지. 그럼 나는 내밀었잖아. 그럼 내 마음은 좀 편해요. 내민 사람은. 그럼 첫인상을 좀 좋게 만드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첫인상을 좋게 만드는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웃어야 돼요. 이거 있잖아, 스마일. 웃어야 돼요. 저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앉아있으면 굉장히 좀 차가운 인상이라는 걸 제가 좀 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초반에 잘 못 다가와요. 왠지 완벽주의일 것 같고 막 유튜브는 특히나 막 뭔가 막 가르치고 막 카리스마 있고 막 그렇게 생각들을 하셔서 근데 막상 만나면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되게 허당이다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막 넘어지고 막 잃어버리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특히나 이제 사석에서 만날 때는 저는 되게 많이 그 스마일을 하고 있어요.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그분들이 생각하는 나의 인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새초롬하게 이렇게 있으면 전혀 말을 못 걸거든요. 그래서 스마일 웃고 있는 게 좋은 첫인상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초반에 만난 사람한테 대화를 할 때는 역시 칭찬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코칭하는 방법이 있는데 CPS라고 C는 compliment예요. 칭찬.
그리고 problem, 그 다음에 solution. 요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칭찬해서 나쁠 거는 없다. 누구를 만나든. 그래서 칭찬거리를 이렇게 누군가를 딱 만나면 저 사람 뭘 칭찬을 할까 이렇게 찾는 거야. 그게 되게 좋은 습관이에요. 왜냐면 어떤 사람의 좋은 부분을 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분을 만났는데 인사를 너무 정말 깍듯이 해. 그러면 그런 거 칭찬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게 인사를 그렇게 90도로 깍듯이 하세요? 저 이런 건 좀 배워야겠어요. 이래서 이런 말 던졌을 때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만나는데 너무 예뻐. 뭐 피부가 너무 우리 피디님 보면 다 하얗고 예쁘시거든요. 하얘. 그럼 좀 이렇게 피부가 하얘요. 상대방의 칭찬을 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나쁜 인상을 가질 가능성은 정말 0%죠 사실. 근데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칭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해 요즘 살 엄청 쪘는데 막 왜 이렇게 말라졌어요? 그러면 이씨 장난하는 거야? 아니면 뭐 sarcastic한 거야?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 이 사람이 생각해도 난 진짜 그래 라는 부분을 칭찬을 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